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목까지 차올라 있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상대의 눈을 피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괜한 한숨만 내쉬는 그 시간. 그 침묵이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관계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멈추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침묵이 왜 찾아오는지, 그것이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리고 그 침묵 너머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조용한 고통의 정체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관계 속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각자 책을 읽으며 편안하게 함께 있는 것, 그건 침묵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문제가 되는 침묵은 다릅니다.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감정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 상대가 다가오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것, 그 안에는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포기도 있고 때로는 간절한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같은 침묵인데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사람마다, 순간마다 전혀 다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화가 나서 입을 다물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침묵이 무서워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둘 다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밤이 되면 같은 침대에 눕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고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 꺼내야 할지 몰라 눈만 감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겨우 한 뼘 거리밖에 없는데 마음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쯤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멈추게 되는 걸까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 것 같고 싸우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침묵을 선택하는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침묵이 관계를 더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스토널링이라고 부릅니다. 돌벽을 쌓는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상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커져서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셧다운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입이 닫힙니다. 마치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려서 강제 종료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혼과 관계 연구로 유명한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수천 쌍의 커플을 수십 년간 관찰한 끝에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비난, 경멸, 방어,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침묵, 스토널링이었습니다. 그는 이 4가지가 반복되는 커플의 이혼 확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묵은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다가 결국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계.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건 알겠는데 왜 화가 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슬픈 건 느끼는데 그걸 말로 꺼내는 순간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삼켜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언어를 연결하는 회로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화를 내면 혼났고 슬프다고 하면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감정을 말한다는 건 안전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감각은 남아 있습니다. 연인 앞에서 솔직해지고 싶은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막히고 결국 괜찮다는 말만 하게 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이 반복될수록 진짜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묻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입을 닫습니다. 닫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몇 번이고 말해봤지만 달라지지 않았던 경험도 침묵을 만듭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진심을 담아 말했는데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사람은 서서히 말의 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화를 내고, 그 다음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엔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입을 닫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입을 여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냉담함이 아닙니다. 지친 사랑이 선택한 마지막 방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을 무기로 쓰기도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하게 만들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침묵은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남깁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말로 하는 상처도 아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처는 형체가 없어서 어디가 아픈지조차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침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전 연애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크게 다친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같은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문을 미리 닫아둡니다. 새로운 연인이 진심으로 다가와도 어딘가에서 경계의 벽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떠나지 않을까, 솔직해지면 또 이용당하지 않을까. 상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관계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이 침묵이 계속되면 관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상대에게 그 침묵은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내가 의도한 것과 완전히 다를 뿐입니다.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따라옵니다. 상대는 침묵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으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나를 떠나려는 건 아닌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그 상상이 또 다른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또 다른 침묵을 만듭니다. 한쪽이 닫으면 다른 쪽도 닫게 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던 것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틈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말 없이도 편안했던 사이가 이제는 아무 말이 없는 것 자체가 무겁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매일 반복됩니다. 대화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사라집니다. 어떤 커플은 싸우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헤어집니다. 더 이상 싸울 에너지조차 없을 만큼 침묵이 관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뒤에야 끝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침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침묵이 있습니다.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도 충분한 침묵이 있습니다. 상대가 울고 있을 때 섣부른 조언 대신 그냥 곁에 앉아 있어주는 침묵이 있습니다. 이런 침묵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고 어떤 대화보다 단단한 연결이 됩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닿아 있는 느낌, 그게 건강한 침묵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상대를 차단하는 침묵, 감정을 가두는 침묵, 벽을 쌓는 침묵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함께 있기 위한 침묵인지, 멀어지기 위한 침묵인지, 같은 조용함이라도 그 안에 담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벽을 쌓는 침묵 속에 갇혀 있다면 거창한 대화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신호 하나면 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서 정리가 안 된다는 것,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그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유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유를 알면 기다릴 수 있고, 이유를 모르면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은 거의 언제나 현실보다 잔인합니다. 침묵을 받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입을 닫았을 때 그걸 곧바로 무시나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지금 자기 감정을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대화를 강요하는 대신 나는 여기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 문을 두드리되 억지로 열지는 않는 것, 그 여유가 상대에게는 가장 안전한 다리가 됩니다. 침묵은 관계의 깊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감정이 있고 상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때 관계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 침묵을 깨는 건 완벽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침묵 너머로 손을 내미는 그 용기가 어쩌면 사랑의 가장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